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료이죠.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계속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1일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를 돌파하면서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 부채 한도화 협상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 선이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예수금, 즉 재무부가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에 우리 이제 디폴트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법정 부채 한도가 31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 이상 올려놔야 채권의 순발행을 더 하면서 돈을 이제 마련할 수 있고, 물론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더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더라도 이런 우려는 있어요. 정부 지출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시장이 조금 유동성이 빠지면서, 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의 순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정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협상이 되려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고, 아마도 의료보험이나 학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재생이라든지 인프라, 우주항공, IRA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24년과 25년에 각각 GDP가 0.2%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워낙 이렇게 현금 없다, 우리 이렇게 공포심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런 프레임에서 조금 뭐랄까요, 비난의 화살은 아마도 이제 딜을 하지 않은 공화당이든 바이든이든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가 현재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는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밤에 FOMC 의사록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CPI인데요. 미국은 4.9%, 한국은 4%를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금리 차 1.75%,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이고 미국은 5.25%인데 이 금리 차는 환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3%대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동결의 의미를 좀 시사는 했습니다. 물론 오늘 9시에서 10시 넘어갈 때 한국은행의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만장일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되게 되면 또 원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1,300원에서 좀채 내려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금리 동결하게 되면 원화가 또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금리 차보다 지금은 중국의 경기에 더 연동이 되는 게 원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가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위안화가 보시면 생각보다 좀 약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강력하게 뭔가 소비가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조금 약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6,500만 명이 다시 또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공식 성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를 끼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2차 정점기, 우리 서방 세계든 한국도 있었잖아요. 2차 웨이브가. 이 웨이브가 있을 거라는 우려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4.5%의 성장률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도 좀 1, 2주 정도는 조금은 터프한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점기가 지나가게 되면 더 강력하게 소비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게 또 중국입니다. 공교롭게도 부채 한도 협상과 중국의 2차 코로나 웨이브가 맞물리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의 어떤 소비 모멘텀 때문에 둔화 때문에 럭셔리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콜은 이럴 때 우리는 알고 있다 정답이 다시 강력하게 소비 모멘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웨이브가 좀 줄어들 때 더 사자 이런 콜도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두 가지 이벤트에서의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위에 있는 빨간 선은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 1배 가치. 우리나라의 어떤 PBR이라는 밸류에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1배를 놓고 봤을 때의 차트고요. 밑에는 한 0.9배, 0.93배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이 박스피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박스피냐 면 1배가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2620입니다. 2620이 지금 거의 코앞에 있는데 한 2, 3%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탁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부채 한도 협상과 중국의 코로나 2차 웨이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이걸 뚫어 넘으려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당장은 마이너스권이다 보니까 아까 20일 정도까지 나온 것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뚫게 되면 아니면 뚫으려면 의미 있는 수출 증가율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려면 반도체 회복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나비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수요도 좋지 않겠냐, 수출 증가율 좀 올라서지 않겠냐라는 이슈로 1배까지는 좀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가 좀 적자이고 미국도 긴축 이후에 소비가 살아난지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끝나고 중국의 어떤 소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한 1, 2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1배 밑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 여력이 있다. 설사 만약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조금 하락하더라도 0.94배 지수로 따지면 한 2,460포인트? 지금부터 한 뭐 또 3, 4%만 빠져도 외국인들은 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우리가 강력하게 경기 침체를 반영했고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아직은 수출 증가율이 1배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머무르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무역 수지가 또 적자폭이 축소되고 부채 한도 협상 지나고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충분히 1배 이상, 2,600 이상을 2분기 중반 이후에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보면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돼도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축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 유동성 흡수. 그리고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지만 금리 차보다는 중국의 경기가 중요한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1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증시가 좀 숨고르기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이제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숨고르기라는 점에 주목하자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